자, 영어 2 비상홍 5가 빅데이터 들어가 볼게요. 자, 빅데이터는 통계를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포인트거든, 기본이. 그래서 기본에 깔고 들어가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정보를 모으다 또는 축적하다.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잘 활용하다라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 활용, 이용이라는 측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으다, 축적하다라는 표현에 collect라는 표현이나 집단적인 표현도 맞고, 그리고 축적하다는 표현 A로 시작하는 건 뭐로 알고 있지? accumulate, 그렇지. 뭐라고요? 잠깐만. 세상에나. 야, 개떡같이, 학생이 개떡같이 말해도 선생님 찰떡같이 알아듣죠, 분명. 그쵸? 세상에나. 세상에나.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뭔지. 세상에나.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보면은. 자. 그리고 활용과 이용이라는 측면에, utilize라는 좋은 표현 있지. utilize. 그리고 원래, 이 단어는 너희 착취하다로 알고 있지만 활용이라는 것도 꽤 많이 나와, 단어에서. 활용하다, 착취하다, 활용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지문 내용이 엄청 길이가 길어요. 근데 핵심 내용이 막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한번 가볼게. 자, 가볼게요, 그럼 한번. 자, 보자. 자, it is now almost impossible to live a true private life. 자, 진정한 어떤 개인의 삶, 그러니까 private,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모든 인간의 활동, 예를 들면 be it work to the park or the sending of the simple text message.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간단히 걷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 간단한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요, 뭘 생산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므로써 사적인 삶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구조를 봤을 때는.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데이터가 축적되고 모은다는 얘기는 개인이 사적인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동감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Phone, TV, computers, cameras in car, and sensors in buildings, and street corners all generate different form of data 있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일상이지.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cannot help라고 했을 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cannot help generate 이렇게 써버리면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들어갈 수 있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표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불가피하다는 표현이에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inevitable이라는 표현도 있지. 불가피함,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정보들을 만드는 거야. The internet of the things. 그래서 인터넷,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어떤 인터넷.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많이 하지. IoT라고 해서. Connect home appliance. 가정의 어떤 집안 기기들이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왜냐면 여러분 기본적인 IoT 갖고 많이 하는 게 뭐지? 선생님도 그거 많이 이용해 보긴 했는데. 가스 밸브에 IoT를 해서 설정하면 집에서 멀리서도 끌 수가 있거든. 혹시 가스불 켜온 거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되게 많지. 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틀어놓는다든지. 또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 IoT.
그죠? 그 강아지 봐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디 보는지 강아지가 멍 쥐면 갑자기 딱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딱 여기 봐요. 강아지가 멍 이렇게 똑같이 안녕 이렇게 얘기해 옷을 해주고 그잖아.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자,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리고 업로드 search every day. 거의 매일 모든 어떤 일상이나 일상의 정보들을 업로드를 하죠. How they open, we take cheese from the fridge. 냉장고에서 치즈를 어떻게 꺼낸다든지, 그 다음 얼마큼 자주 꺼내는지, 아니면 do the load of laundry에서 그 세탁물은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를 한다는 거야, 거기서.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lows this data. 이 데이터를 어떻게끔 not only to be generated, 단순히 만들어진, 봐봐. 데이터가 해당 단어기 때문에 to be generated가 나와야 돼요. 뭔지 알겠지? 이게 생산될 뿐만 아니라 축적되지. 그래서 이 콜렉티브에서 accumulate 계열 단어가 나올 거란 말이야. 축적된다고요. 그리고 저장된다고요. 보관된다. Almost every move we make as.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하는 움직임, 거의 모든 움직임이 add up, collected 이런 계열 나오는 거지. To form the vast bank of information called big data. big data라고 불리는 요 어떤 정보의 어떤 막대한 은행을 형성한다. 즉 막대한 어떤 정보 어떤 보관소지. 그러니까 정보 보관소를 제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빅데이터의 정의가 빅데이터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함으로써 하는 하나의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할까? 우리 흔적이지 하나의. 그래서 개인의 히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레이스라는 주요 표현도 있어. 발자취라고 해서 이런 어떤 발자취라고 해서 흔적을 남는 거지, 개인이. 그걸 정보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빅데이터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죠, 당연히. 자, The big data is frequently characterized and defined by volume. 보통은 뭐로 그 특징이 지어지냐면 아까 야 그냥 데이터야 빅 데이터야? 빅이지. 그러니까 부피, 다양성, 벨로시티는 뭡니까? 속도죠. 그 속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용량, 다양함, 속도라고 얘기하고, 야, 굳이 얘기하면 3V죠. 원래 서술형이라면 이런 거 쓰게 나오지, 시험 문제에서 많이, 그죠? 한번 각각 얘기해서. 또는 이런 문제 어때요? 다음 주 빅데이터의 어떤 특성으로 잘 어울려서 얘기한 것이냐. 또는 다음 주 빅데이터의 특성에서 유사한 것끼리 연결된 거 두 개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오케이? 그거 조심해줘야 돼,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러면 하시 보자. Huge amount of data. 아마 개인적으로 huge라고 얘기하면 볼륨을 얘기하는데 어마막대한.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엄청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짱구냐? 그죠? 짱구 모르나? 굉장히 엄청나? 엄청이 괜찮네? 뭐지? 부리부리망 안 봤어요? 미안해요. 자, 그 주문 중에 하나인데 부리부리망은 뭐냐? 이렇게 생겼군요. 안 그릴게요. 그래서 마왕이에요. 부대지가 아니라. 어쨌든. 자, 짱구에 나오는. 자, 가보자. 바로 뭐냐면, 실수에서 엄청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enormous, tremendous. 그 다음에, 콜로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S 두 개인가 난가 거인의 거대한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거든. 콜로서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런 막대한 거인의 기간틱, 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많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든 그 의미가. Huge amount of data is collected from the many different sources in real time. 실제, 그러니까 리얼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라고 하죠. 그럼 same time 말고 simultaneously 같이 표현해줘. simultaneously. 동시에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정보가 모아지죠. 그리고 total accumulate 나올만 했어, 단어가.
total accumulation of the data from the past 2 years alone. 그래서 지난 단독 2년간의 데이터의 축적이 is greater than all of the information ever recorded before it. before that. 그것 이전에 기록된 걸 다 모은 것보다 지난 2년에 모은 그 데이터가 더 많다는 얘기야.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2년마다인가 2배로 만들어지거든. 원래 있는 전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야 말대로 정보의 양이. In addition, 게다가 Data's come in various forms. 다양한 형태로 오는데 문자일 수도 있고 그게 그림일 수도 사진일 수도 있고요. 소리 음질 파일일 수도 있고 GPS 위치 정보일 수도 있고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뭐야? 고객의 신용 거래 정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되게 신기한 거 많잖아.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게 어느 순간 뜬단 말이야. 자동 검색어에. 자동 검색어가 사람마다 다르게 뜨는 거 혹시 알고 있어? IP마다 다르게 뜰 거야, 아마.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이 빅데이터가 되면은 되게 달라지니까. Moreover, such data is gathered and stored at the remarkable speed. 자, 아까는 뭐 얘기했어? 우리 아까 여기까지는 뭐 얘기했어? 양 얘기했지, 양. 그러니까, 볼륨이죠, 볼륨. 그 다음 볼륨 다음 뭐였지, 우리? 보기 시작하는 또 뭐였지? 버라이어티인가? 베리에이션인가? 영어 단어 뭐였어? 기억이 안 나. 위에 있었는데. 뭐지? 버라이어티야? 그럼 이제는 뭐 얘기해야 돼? 버라이어티 얘기했구나. 그럼 버라이어티 얘기했으면은 하나가 뭐지? 스피드가 있네. 벨로시티가 있네. 그러면 영역을 나눠보자. 잘 봐야 돼. 아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베리어스.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버라이어티가 나오고 정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나오는 게 볼륨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벨로시티지.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위에 있는 네모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3개의 볼륨 얘기하고 하나 버라이어티 얘기하고 하나 벨로시티 얘기했는데 벨로시티가 나왔으면은 그걸 고르시면 수 있어야 돼요. 실전 문제에서. 오케이? As soon as you use your library card. 네가 어떤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record of your visits, 너의 방문 정보가 can be sent to web, 웹에 보내지고 많은 기여를 하죠. 뭐야? 어떤 데이터 정보 확장에, 풀 확장에, 참고로 풀, 그냥 풀이라고도 해요. 인력 풀이라고 해서 저장소를 얘기해, 일반적으로. 풀이 영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막 써요. 풀이라고 해서. 무슨 풀, 인력 풀, 이렇게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구나, 진짜. 보통 뭐로 많이 하냐면, 인력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인력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야. 알아두면 좋아요. 저장소의 표현이야. Modern technology now also us to analyze data in efficient and economy. 자, 현대 이제 근대로 다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정교해지겠지.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나 옛날에는 좀 둔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정교해지고 할 것 같아요. When such data, 그런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되죠. With the help of statistical and computational tools에서 컴퓨터 도구라든지 아니면 통계 도구로 해서 그러면 it may tell the meaningful story. 뭐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 즉 의미 있는 정보가 된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사실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빅데이터를 뭐 해야 돼요? 애널라이즈 해야 돼요. 또는 interpretation, 해석을 해야 돼요. 분석이나 해석을 해야지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오는 거야, 빅데이터를. 진짜 많이 이용해. 기업에서 빅데이터 구해서 그거 잘 정보 돌려봐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it's worth, be worth, ing라는 중요한 표현 나왔죠. It's worth exploring the first following illustration how this new technology might influence the way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사는 그 삶의 방식의 새로운 기술.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기술은 뭐야? 빅데이터에 대한 그
채집,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는 것과 그다음 그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도출하기까지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 과정이 당연히 우리가 사는 방식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음, 그러니까 예시가 나올 거야. 그 예시를 따라간 탐험하는 건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 빅데이터 사례에 대한 예시가 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하나씩 캐치해가면서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도입부에 좀 길이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건 파트가 요거 해당하는 거에서 이게 그러면 아마도 요 세 3V를 꼭 기억하셔야 돼. 원래 서술형 문제긴 한데 3V는 그죠? 다시 한번 뭐였지? 볼륨, 버라이티, 베리에이션이야? 버라이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벨로시티, 속도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다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Public Big Data for Public Good. 어떤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익을 위한 어떤 빅데이터. 자, 서울과 그 위성 도시. 여기서 위성 도시라고 하면 뭐 동탄일 수도 있고 뭐 어디 그 이쪽 보면 위성 도시들 질문에 home to more than 25 millions 2,500만 명. 왜냐면 너희 알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쉽게도. 그지 않나? 다 알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합쳐 2,500만 살죠. 사실은. 그지?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몰아서 살아요. 그 땅값이며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 부동산 잘 모르겠어. 자, 여기 보면 who are often first to take expensive taxi ride. 비싼 택시 택시를 타도록 강요를 받죠. late at night, 밤늦게. 특히 밤늦게는 갈 게 없잖아. 심야 버스라고 너희 안 타봤죠? 타봤나? 보통 12시면 없죠. 근데 그 12시 반부터 4시까지가 4시 반까지가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요. 심야는 타봤어. 뭐 심야 버스. 2,400원인가 타면 되는데 똑같은 버스야. 근데 N이라고 해요. 지금은 안 할 거다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한창 할 때 그것도 황당한 게 항상 강남을 지나가요. 모든 버스가 다 N버스가 다 치사하게 강남은 다 지나가거든. 그래서 지나가는데 옛날에 한번 스님이 저쪽 북쪽에서 실내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2시간 타고 왔어요. 그러면 심야 버스를 졸고 저 집이 안 남아. 그게 일반 똑같이 정을 서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저 끝부터 이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정거장 수가 50개가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써요. 하나씩 다 썼고. 장난 아니더라. 안 타길 권해요. 택시 타세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은 택시를 지금 타도록 강요를 받지. 유송사 없으니까. When the bus and subway are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불가능할 때, 지금이야 좀 낫죠. 코로나 한창일 때는 버스가 끊겨가지고 트렌도 큰일 났었어. 보면 차 없었을 때. When the city's officials decide to provide a new late night bus에서 심야 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통근자들한테. 그랬을 때 they had to figure out the highest frequencies route. 그렇지. 왜냐면 버스를 많이 운행할 수가 없거든. 버스 배차 시간이 40분이에요. 긴 거예요. 엄청 긴. 40분이 1시간이야, 1시간. 그러니까 이번 놓치면 주변에 우동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PC방에 가든지 그래야지 탈 수가 있어. 그 버스를 1시간이거든 이게. 그래서 최대한 그 집약적으로 이렇게 가장 높은 빈도의 루트, 그 집중된 거지. 그러니까 그 루트와 그다음 통근자들의 핫스팟을 알아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hey could accommodate as many people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시내버스는 다 강남을 지나가요. 기본적으로. 강남에 사람이 많으니까. 직장인들 많으니까 강남에. 그걸 노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강남을 지나가요.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 멀리서 강남을 찍었다 가니까 돌아가는 거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타보니까 좀 얘기하기 쉽네. When the help of big data analytics, 이 빅데이터 분석가들의 도움으로 city officials, 시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examine the record of the 5 million late night taxi ride. 그렇지. 기본적으로 심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심야 택시를 참고로 그것 때문에 그 택시 업계도 많이 막 시위하고 그랬어. 그거 하지 말라. 심야 버스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 어차피 배차 시간 1시간인데 못 기다려 사람들 보면 다.
근거리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하지, 1시간 가능하지, 보통은 다 택시 타죠, 보면은. 근데 그때는 좀 많이 갈등이 있었어. 그 처음 할 때는. 지금도 안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나 이제? 안 할 거다, 아마. 그래서 뒤에 보면, 요 뒤에, 이렇게, 500만의 늦은 밤 택시 손님들하고 30 곱하기 10억 하면 300억. 300억? 게 밤 늦게 핸드폰 커뮤니케이션, 대화 같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목적지가 나올 테니까 검색을 해봐서 그 다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리고 discovered a sudden increase. 갑작스럽게 이렇게 승객이 증가하고 텍스트 메시지가 증가하는 그 시점을 본 거야. 어느 특정 순간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 시간대는 무조건 언제? 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 그러니까 정규가 아니지 뭐라 그러냐, 정기 일반 그 운행 그 버스나 택시가 보통 기본적으로 버스나 그 지하철 언제 끊기냐면 새벽 12시 그러니까 12시 반부터 1시 사이 정도에 다 종료가 되거든, 보통 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늘어난 거면 이거 분명히 핫플레이스라는 거지, 필요한 거지, 그 장소가. 그래서 based upon the information, 그 정보에 기초해서 they settle on several night, late night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schedule to provide the bus service to the maximum number of people. 세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야말로 뭐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아까도 나타나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지. This was how the 서울 아울버스, 이거를 그래서 올빼미 버스라고 해요. 서울 올빼미 버스를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선생님이 직접 타봐서 얘기해봤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적의 코스를 해야 돼요, 보면. 진짜로 최적의 코스를. 이 코스가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타봐서 알겠어요, 타봐서. 여러분 그 서울 그거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 저 북쪽에서 남쪽 나온 거거든. 보면 2시간 걸리더라고. 원주로 가겠다, 그러면. 그죠? 아니 근데 그때는 도저히 방법이 택시를 타면 그때 당시로도 한 4만 원, 5만 원 나오니까 택시는 못 타는, 엄두가 안 나는 거, 돈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고 갈 데도 없고 택시를 탔지. 버스를 탔죠. 그래서 버스 타고 자고 자니까 집에 오더라고, 보니까. 2시에 타서 4시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걸어오기 먼 거리니까. 자,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엔 교육에 대한 부분에 빅데이터가. 자, over the next decades, 지난 10년간, 향후 10년이죠. 그러니까 5번이니까 자음이니까. 향후 10년간 빅데이터 will be replacing traditional academic guidance method. 이런 전통적인 학습 지도 방식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원에 없어지려나 그러면 빅데이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 그건 잘. 자, in fact, 실제로 in some university, 몇몇 대학교에서 데이터 분석은 has already been used to predict the probable success or failure of the certain student. 어떤 특정한 학생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 왔대요. 이게 뭐냐면 통계학이잖아. 결론적으로 빅데이터는 통계학이거든요. 그럼 통계로 봤을 때 있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통계는 갖고 있지, 말 안 하지만. 이런 학생이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 보통은 실패하더라라는 통계는 있죠. 근데 그 데이터는 많지는 않아. 한 700~800명밖에 안 돼요. 그 데이터는. 지금 거쳐가 학생들 다 선생님도 분석을 하니까 이름은 다 못해도 해당하는 것들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타입이 만들어지더라고. 요런 타입, 요런 타입, 요런 타입. 근데 걔 중에 보면 나도 그러긴 했었는데 좀 저주받은 타입이 있어. 그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올 타입이 있어. 내가 그랬거든. 내 본인이 그래서 그걸 좀 알았는데 일단은 그 문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 성격 급한 친구들. 그래서 그냥 막 지르는 이런 친구들이 보통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그리고 좁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디테일에 신경 쓰는 친구, 그 흐름 놓치는 친구들. 어쨌든 근데 이런 것처럼 빅데이터도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겠지.
Data analysts have scanned through the hundreds of thousands. 야, hundred 곱하기 thousand. 세님은 7,000명이지만 이 사람은 수십만 명을 해본 거예요. 퍼스널 개인적인 그다음에 학습의 어떤 그 학구적인 학생들인데 레코드를 in order to predict when intervention may be needed. 어떤 개입이 필요할 때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유익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대요. Certain behaviors, 어떤 행동이 seem to be informative, 굉장히 교훈적이고 굉장히 유익했어. 예를 들면 how often students see advisor and tutors or whether they take a course out of a sequence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시가 나오는 건 뭐냐? 얼마나 자주 학생이 조언자들이나 아니면은 요 선생님들을 보는지, 그러니까 보는 빈도수 또는 whether they take, whether면 yes or no인 거지. 그러니까 뭐인지 아닌지니까, 그죠? Whether they take the course out of sequence, 그 순서나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시퀀스, 여러 가지 순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take a course,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지, 잘 지키는지에 대한 걸 본 거죠. 몇몇의 대학들은 have found that students' performance, 학생들의 어떤 수행 능력인데, 뭐에서 예측 어떤 요소에 있는 predict courses is often a good indicator of the whether 나왔는데, 자, 뭘 발견했냐면 학생들의 퍼포먼스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predictor라는 코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예언가 코스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언가 예측 변수 코스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하거나 어떤 거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추론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능력을 얘기하겠죠. 그런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종종 좋은 하나의 지표가 됐대요. Whether they will graduate or not, 졸업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또는 고등학교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특성이 있는 애들이 잘 졸업을 하더라. 이런 예측 변수가 없는 친구들은 졸업을 못 하더라라는 게 통계를 내본 거지. Based upon this big data analysis, 이런 거 분석을 통해서 기초해서 많은 대학교들이 maintain a list of courses that might signal the need for intervention.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개입을 필요로 있는 하나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어떤 코스, 이런 학습 어떤 코스들을 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있다란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 학생이 leave the path of the precious successful student, 어떤 성공적인 학생의 길을 떠났어. 그러면 조언자는 can be alerted so,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죠. So, 그래서 they can reach out and offer guidance. 하나의 가이던스를 제시해준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이거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야. 대학교에서 그 애들을 그 학습을 뽑는데 각각 학교마다 다 다르지. 그 뽑는 방식이 약간씩은.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수시가 약간씩은 약화되면서 이런 입맛 취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해서 대학교가 그 수시가 되게 셌을 때, 정말 셌을 때, 막 입학사정관제 얘기 막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활동 많고 막 부모님 잘 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학생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원까지 간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구자, 뭐랄까, 학자 체질이라고 할까? 있어요. 애들마다 있어. 그런 애들이. 대학교 가면 정말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추려내고 싶은 거거든. 대학교 입장에서는 와서 성공하고 굉장히 잘할 애를 뽑고 싶은 거지. 그냥 띵까띵까 놀 친구를 뽑고 싶지는 않아 하니까. 그런 것들 선별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지. 예측 모델인 거지. 이 친구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학점을 이런 정도 맞아서 좋은 결과로 성공적으로 졸업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되는 친구들을 뽑고 싶은 거니까, 대학교에서는. 좀 무서운 거야, 빅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을 본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가능성이 없으면 안 그러는 얘기야. 이거 무시무시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게 빅데이터 교육이야. 말은 교육이지만 실제는 선별에 가까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 한번 캐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빅데이터가 요거 진짜 많이 쓰이지. 이건 진짜 많이 쓰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빅데이터는 사실 빅데이터는 의도가 없어요. 원래 그래. 데이터는 의도가 없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냐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지. 봐봐. 빅데이터 in medicine에서 의학 분야야. 의학 분야가 제일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봐요. More complex analysis of big data will be changes in the way health is assessed. 건강이, 봐봐. 건강이 평가가 되고 약이 쓰이는 방식을 변화시킨대. In the future, 미래에는 The biomedical science is already so data driven. 뭐야? 우리 흔히 말하는 의학 관련된 어떤 분야가 의학과학이 이미 so data driven 너무 데이터에 치중이 돼 있어서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와 의사가 are accustomed to 우리 be accustomed to ing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뭐야? 익숙하다라는 표현이야.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죠. 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세트를 with the help of 슈퍼컴퓨터의 도움으로. 사실은 여러분도 알지만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도 알지만 한의학이라는 것도 통계인 거, 통계학 대부분 통계학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질의 이런 뭐 얼굴이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사장 체질의 어떤 태양인 이런 체질들이 이렇더라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의학도 마찬가지 통계학 아니니? 많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 죽었어. 그러고 나서 통계적으로 알아진 거지. 당뇨병이 없었을 시절에서도 어떤 게 당뇨병이 온다라는 것도 통계로 내보지 않았을까?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당뇨가 오더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건 다 통계학이야. 다 빅데이터는 많이 이용해요. The human 야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읽었냐? 나 맨날 읽을 때마다 이거 좀 그래요. 게놈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거 한 5년, 10년 전에도 이거 지놈이라 하라 그랬어. 발음이 안 좋다고 게놈 이러면서.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 이제 아무 말도 못할 때 이렇게 개놈 아니면 욕 같다고 이렇게 개놈 이러면 욕 같다고 지놈 이랬었어. 그래서 한 번에 지놈이라 불렀었어. 한때 몇 년간. 그러다가 다시 개놈 된다고. 왜 개놈 맞다고 왜 지놈이라냐고 그랬거든. 좀 이상해요 보면. 자, 이 유전자 어떤 개놈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케이스 오브 인 포인트에서 그거 한 경우래요. 13년 걸렸어. 이거 만드는데. 뭐야? complete. 자, 되게 중요한 거 뭐냐? it takes 시간 투부정사죠. 많이 나온 표현이지. 그 첫 번째 게놈 시퀀스 오브 더 원 퍼슨 한 사람인데 너 그거 알지? 그거 뭐냐? 이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인가?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요 염기서열 같은 거 인간의 염기서열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냈는데 13년 걸린 거야. 그러니까. 통계 분산 거지. Consisting of the 6 billion base part에서 이게 60억 쌍이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 발생하면서 뭐가 생기기도 하고 뭐가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These days 오늘날 it only take about 24 hours. 지금은 24시간밖에 안 걸려요. To sequence a person's data.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유전 정보를 지금 시퀀스 분석. 왜냐면 기본 데이터뱃은 거의 99.99% 똑같거든. 사람마다 0.01 차이 때문에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잖아. 0.1% 때문에. 0.1, 0.01일 거야 아마. 같은 사람 대해서는. Demonstrating the massive impact data analysis technology. 말 너무 길다. 뭐야? 뭘 지금 설명하냐면 막대한 어떤 임팩트 충격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 기술을 has had on their field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지금 그 분야에서 쭉 해왔던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요렇게 대시 숨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겠지? 이렇게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비니까. Biomedical science a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at each genes. 뭐야? 어떤 유전자, 어떤 시퀀스에 있는, 그 순서에 있는, 배열에 있는 어떤 각각의 유전자가 does and how 있는지 또는 how they interact the effect of our health.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찾고 있어요. 다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암이라는 것도 유전자의 변이잖아요.
여러분도 그잖아. 암이, 원래 유전 정보에 의하면은 얘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거든, 세포가. 근데 암은 불사의 세포야. 양분만 있으면 계속 증식해.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불사의 세포를 발명했다고. 암이야. 그러니까 암을 잘 이용해서 노화를 막는 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세포가 변이를 안 하고 분할을 안 하면 죽는 거거든, 사실은. 텔로미어 때문에. 그거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암은 텔로미어 계속 없죠. 복구하거든. 계속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것도 많이 연구는 하고 있대요. 암도 그렇고. 또 뭐가 있지? 내 얘기했잖아. 좀 좋아하는 랍스타. 랍스타도 수명이 무한인 거 알죠?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서 껴 죽어요. 그래서. 그거랑 인간에 먹히는 거 아니면 죽을 일 없대, 웬만해서. 텔로미어라 생각해서 텔로미어를 계속 길게 유지시켜주는 그 효소가 있대. 랍스타 안에. 그래서 랍스타에 잘 연구해서 또 영생을 또 연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 나중에 되면. 과학 재밌는 거 많아. Does the optimistic, they are optimistic that the genomic data is, and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나온 데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학자. 과학자가 굉장히 낙관적이야. 네, 낙관적이어서 유전적인 데이터 분석이 revolutionize our understanding of the health. 우리의 건강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고, 우리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킬 규모에서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과학 분야의 부분에서 의학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면 알겠지만 별 내용은 없어,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 자, biological variety of the individual levels. 자, 개인 수준에서의 그러면 생물학적인 다양성은 has necessitated a move from big data to real big data.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의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마다의 다른 점에 대한 다양성은 반드시 어떤 빅데이터를 진정한 빅데이터로 이렇게 이동을 꼭 필요로 한대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야. 이 말을 빈칸 문제로 나오고 풀어낼 수가 있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각각의 사람들은 독특하죠. In terms of the diet, 식생활 다양하고 독특하고, 환경 독특하고, 습관 독특하고, relationship they have, 그들이 가지는 관계성이라는 것도 참 다양하게 하죠. To add further complexity, 여기서 더 복잡하게 뭐냐면 hundred of trillion, 트릴리언은 얼마입니까? 1조죠. 100조야. 100조의 작은 박테리아가 인간의 intestinal tract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대장을 얘기할 거야. 사람의 장 속에서 살고 있대요. 참고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야. 여러분이 당뇨라든지 아니면 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있지. 피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 속의 세균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요즘에 되게 이론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되게 더러운 치료법이긴 하지만, 되게 크론병이라고 해서 장에 염증 생긴 사람이 있거든. 장 속에 피가 나고 막 염증 생긴 사람들. 그때 특효약이 뭐냐면, 건강한 자기 장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분변을 잘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에 넣어주는 거야, 보면은. 그 세균을 넣어주는 거야, 좋은 세균을.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크론병 치료라고 해서. 많아요, 보면. 어쨌든, 자, 그래서 장 많죠. 그러면 some of which help cells. 그것 중 몇몇이, 이거 대면 쓰면 안 된다? 헬프 나왔기 때문에. 자, 그것 중 몇몇이 help cell extract energy, 세포의 어떤 에너지를 지금 추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aintain the overall health, 건강에 되게 하기도 하고,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like the, H. pylori, H. pylori 균인데 이거? 헬리코박터 파일로니 균 아닌가? 어쨌든 이것이 may cause stomach cancer, 위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거든. 위에 있는 세균 때문에 위암이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 발견된 사실이야. 헬리코박터 파일로니균이가 있거든. 그리고 다른 병도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처음에 그게 맨날 광고에만 나와가지고 비만 세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건 맞아요 실제. 비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내 세균이 좀 다르긴 하대요. 비만 아니 나도 날씬한 사람의 변을 넣어야 되나 해서 세균을 넣어야 되는 생각이 갑자기 들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이하면서 갑자기 자, no individual 자 어떤 개인도 has the same combination of gut bacteria. 야 100조 마리가 살고 있고 콤비네이션 다 다르거든요. 장 속에는 콤비네이션이 다 달라요. 거기도 다르지. 또 뭐 달라? 유전자 조금씩 다르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다 유니크한 거야. 유니크를 지금 풀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and they may adapt and change the over time. 이게 시간이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 안 그러다가 변하기도 하거든. 아기 때만 해도 황금똥만 누다가 지금 막 안 좋은 똥 누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The enormous amount of the combination can only be researched by using big data. 그죠? 이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공통점이 안 나오잖아.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10억 년 연구를 해야지. 그러면 나오겠지. 얼추 비슷하게. Soon, 곧 medical researcher hope to understand how the individual's biological environment interact. 여기서 biological environment는 아까 얘기했던 장내세균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장내세균을 얘기하는 거야. 장내세균과 같은 이런 것이 interact with different microbe in the 이게 나오죠. 요 어떤 생물학적인 환경이 얘가 장내세균이야. 얘가 장내세균이구나. 다른 마이크로브에서 장내 세균과 잘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희망한다. In order to create a customized healthcare treatment. 그러니까 나중에는 되게 건강한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면 건강한 사람의 세균을 매일 받을 거야. 내장균처럼 먹을 거란 말이야. 좌약을 낳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의학 얘기 되게 길게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양면성이죠, 빅데이터. 여기서까지만 하면 빅데이터의 좋은 점 얘기했죠. 그러면 동전도 양면이 있지.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의 부정적인 면도 얘기해야 될 거란 말이야. It's hard to doubt that big data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e human society. 자, 인간 사회에서 의심하기가 어렵다. 뭐냐?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란 얘기다. 그죠? 안 중요해질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는 중요해져요, 점점. 그럼 맞아. 데이터 기초한 예측은 바로 간단한 추측을 대체하겠죠. 아밍, 콤마다 아닌지 무장하는 거야. 이거 공사야. 무장하다. 이큐브야, 이큐브. 이큐핑이야. 무장하는 거야. 뭘 무장해? 사람들을 하여금 기술을 무장하게 하는 거죠. To uncover the hidden pattern. 숨겨진 패턴을 찾고 unanticipated correlation. 예측되지 않은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또는 다른 의미 있는 정보인데 will helpful to read more informed decision. 더 어떤 유익한 결정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밝혀내는데 기술을 무장하겠죠. 좋은 얘기를 해요. Some argue. 몇몇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It will fundamentally reshape our lives. 우리의 삶을 확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바꿀 거라고. 지금 핫한 트렌드인 뭐처럼 메타버스처럼 그런 거겠죠. 근데 하지만 It should be noted that big data is a resource that could be used for good or ill. 그래서 ill은 안 좋은 거, bad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나 나쁜 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That no matter what, 그게 뭐든지 간에 using it,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may give rise to unintended consequence.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Depending on what data you examine. 네가 체크하는, 네가 검사하는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의존해서 how, 네가 어떻게 그거를 분석하냐에 따라서 what purpose you have,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상당한 다른 이야기를 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하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무리를 지어요. 이게 그 부정적인 글이야. 디베이팅 빅데이터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 얘기해서 일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빨리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더 뭐 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게 다 내가 했었어야 돼. 그래서 가보자. 아이고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요? 아니, 앞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교과서 2개 합친 게 모의고사로는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시간에 9개 해야 되거든, 일요일날. 근데 맞아. 그렇게 해야 2번 돌릴 수 있어. 아니면 2번 못 돌려. 양 자체가. 알잖아요. 갑자기 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만 하시죠. 선생님께서 2개 하시네요. 그러면. 요 선생님 보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자, 안 보시겠죠? 소개시키지 마요. 자, 부끄러워요. 자, 보자. 한번. 자, 한번. 자, what an issue that deserve carefully deliberation. 그러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숙고하고 고려할 만한 게 뭐냐? One of the biggest concern. 여기서부터 부정적이야. concern, 염려지, 근심이지. 걱정거리가 뭐냐면 question of whether or not past data can be used to predict future event. 그렇지.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지에 관한 예측할지 말지에 관련된 질문이래요. 당연하지만 데이터는 과거의 것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미래 프로젝션 예측이지. 예측은 미래의 거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한 문제래요. 가보자. 무슨 말인지 어렵다. Result of Big Data Analysis. 이 분석의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may mean that some people are denied health insurance coverage. 몇몇 사람들은요 건강보험 그 보장을 부인되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보험에 거부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가족력 때문에. 가족력을 넣긴 하거든, 보험을 할 때. 근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어. 그거를 내가 적었어. 그럼 부모님 당뇨병 있어. 제가 검사해보니까 65세쯤 당뇨병 걸린다고 하는데 거부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좀 문제지. 예를 들면. 그래서 가족력 아니면 that other could be put on the watch list. 뭐야? watch list. 무시한 거죠. 뭐냐? 여기서 얘기한 감시 목록에 뜨는 거야. 이유는 뭐냐? 그들의 과거 행동이 indicates possible future criminal activity. 꼭 보여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관련된 것 중 하나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혹시 영화 들어본 적 있냐? 너 되게 옛날 영화지? 톰 크루즈. 톰 아저씨 30대 때 나와요. 아니 근데 그 영화 스토리가 대박이긴 해요. 예를 들면 태규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생겼어. 순간적으로 욱했어. 내가 막 욕하니까 욱했어. 으씨 이러면서 욱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3명의 예언가가 태규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영상을 봐. 그러니까 미리 잡는 거예요. 너 범죄 마음을 저질렀지? 그럼 저질 거지? 왜냐면 예측했으니까. 이 오라클 통해서. 그게 빅데이터인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너 미리 체포하는 거야, 미리.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야.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원래 그인데 그런 스토리이긴 해. 이게 재밌어. 아주 보세요, 한번. 되게 도덕책이 많이 나오는 사례에 나오는 그 영화 중 하나야.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리 잡을 수 있냐는 거야. 미리 예측해서. 이것도 예측이잖아. 그잖아. 여기에 나오는 미래에 가능한 범죄적인 거죠. 과거의 행동이. 근데 중요한 거, 실제 범죄 저지른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통계를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통계로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러고 예를 들어 가족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끼치더라. 그래서 게임은 사회악, 마약 뭐 이런 거에 예를 들면은 나도 별로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는 거지. 예를 들면 History tells story. 자, 역사는 이야기를 말하지만 미래는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그럴 수 있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걱정거리는 뭐냐?
is whether the collector of the data,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has ownership right. 뭐의 문제지? 소유권을 갖고 있냐의 문제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산 거에 대한 기록이 남지. 그럼 그 기록, 그 산 거에 대한 걸 뭐 우리 비슷한 거 좀 하지 않았나? 아니야, 그런 질문 나왔었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산자라는 어떤 어려운 글이었거든. 왜?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자신의 소비 정보를 생산하지.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모아서 딴 회사에 팔아버리는 거야. 마케팅 회사에서. 그럼 마케팅 회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30대 예를 들어 체중 얼마의 남성 좋아하는 거.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딱 클릭하면 내가 사고 싶은 게 떠요. 어떻게 나를 알지 그렇게 잘? 내 정보가 다 누설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얘기야. 정보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Many companies sell their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그들의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팔죠. 언제마다 쿠팡이 또 털렸던 거 보니까. 털렸다 그러더라고. 어쩐지 자꾸 이상한 전화가 오더라고. 보면은 대출 전화가. 자, 아유, 대한민국에서 나는 내가 없나 봐요. 보면 내게 아닌가 봐요. 나는. 자, 그렇잖아. 회사 거고 그런 건가 봐요. 참 슬프다. 자, 그치, 상업적인 목적으로 팔아요. 그거를 실제로 팔면 안 되는데. Most buyer, 그걸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파는 사람이 can make financial gain에서 돈을 얻잖아. 고객 정보 하나당 예를 들어 10원에 팔아. 100만 명이야. 그럼 얼마야? 1000만 원이에요. 10원짜리인가? 자, 어쨌든, 자, 아니, 이게 파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both the buyer and seller can make a financial 얻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 제공자인 소비자들은, 맞잖아.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은,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 낚이면 안 돼, 낚이면 안 돼, 낚이면 안 돼, 이거. 자, left out. 넌 버려진 거지, 그러니까. 소외된 거지, 당연히. Like any resource,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using it wisely, 이걸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만 동시에 using it carelessly,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can lead to unexpected outcomes,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알 수 있다.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과도한 예측을 통한 억압. 두 번째는 뭐냐면, 그죠? 억압이라는 측면 강하죠. 그래서 아까 거에서 과도한 거에 대한 억압. 어떻게 표현할까? 오프레이션으로 할까? 서프레이션? 억압으로 볼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너십. 소유에 대한 문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 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과 그 다음에 과도한 예측을 통한 과도한 억압. 이 두 가지의 통제, 이 두 가지가 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글을 끝내는 거예요.